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로 우리 강사님께서는 박청화 철학연구원 원장님이시자 청학수련주식회사 대표 이사시고요. 그리고 부산방송 PSB 오늘의 역학 강좌에 다수 출연해서 강의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동남케이블방송 초청 박청화와 함께하는 역사여행 시리즈 강좌에 출연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양산 발상편을 위해서 특별히 먼 길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강사님 말씀 열심히 들었으면 합니다. 자,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강사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공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역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다 뭐냐? 인생이 다 역학이다 이거죠. 그럼 그 역학할 때 이 역자라고 하는 글자가 저 글자 뜻 아시죠? 바꾼다 뜻이죠, 그죠? 교역할 때 역, 그죠? 그러니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인생이다, 인생. 인생 이 정도 한잔 아시죠? 여러분 저 요새 하도 한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날렸었더니 뭐라고 하냐, 팔생이 뭡니까? 이렇게 대충 인생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저도 저 젊은 날에 이 공부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종교 서적도 탐독하고 산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역학이라는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이게 부처님, 하느님 다 계신데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은 다 나와 있어요. 종교 경전에, 그죠? 태어나면 죽는다, 그죠? 생로병사의 고통이 오고 간다, 이건 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는 뭐냐?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끝없이 인생이 뭐냐 그 주제 속에서 결국 헤매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역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바뀐다는 거죠, 그죠? 바뀐다. 자, 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바뀌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여기에 어떤 원칙이나 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역학이에요, 역학.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뀐다.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꿈꿨던 것을 가만히 더듬어 보라. 그 꿈대로 나는 살아왔느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죠. 그리고 내 인생의 대부분은 내가 선택했는가, 뭔가 내 선택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그 집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고, 뭔가 조건과 환경 속에 결정되죠, 그죠? 이게 많죠? 그러니까 정말 내 선택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내가 내 자신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너무 적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이 사실만 깨쳐도요, 인생을 좀 폭넓게 확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내가 마음대로 정한다, 못 정한다? 못 정하죠.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정한다, 못 정한다? 내 서방을 마음대로 정한다, 못 정한다? 아주 자신 있는 분들은 서방은 내가 정한다. 근데 인생은 뭐냐, 내 서방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역학적으로 따져보면요, 생애에 한 6번 정도의 배우자 선택 기회가 와요. 6번 정도. 상당히 많죠? 많은데, 배우자 선택이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그냥 사탕집에 가서 내가 사탕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미 내가 정할 수 있는 코너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회가 많은 거지만 제한된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이렇게 납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이제 괴로움이 싹 튼다 이거예요. 왜 저 인간은 허구한 날 처먹고 늦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된다. 자, 이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이 사실은 역학이에요.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건 있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이해했노라예요. 이해했노라. 보통 이제 내가 참는다 가지고 그죠? 참지 이러잖아요. 내가 참는다 이거예요. 왜? 내가 좀 더 인격이 그대보다는 나으니까. 뭐 이런 이상한 그 생각의 베이스 속에서 뭘요? 내가 참는다. 내가 훌륭하니까. 그 참는 게요. 결국 골병 드는 겁니다. 골병 들어요, 골병. 참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나가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나는 A도 알고 있고 B라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자꾸 나를 욕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또 B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이 당신이 큰 몹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양반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참지.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 또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막 자꾸 욕을 하더라 이거예요. 욕을 하더라.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도 내가 참지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야지 했는데 지나가다가 어느 날 A라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요즘 왜 나를 자꾸 욕을 하고 다니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접대도 그러지 하지 않았느냐. 접대도. 이렇게 저번에도 그랬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 안 참았다? 안 참은 거지. 정말로 참았으면 접대도란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내가 그것도 참기로 했잖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리고 이번에 나를 욕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접대도란 말을 그냥 튀어올라오는 게 뭐예요? 이게 참지 않고 어떻게 뒀다? 눌렀다. 감정적으로, 그죠?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눌러놓은 것이 결국은 무엇을 방해하느냐 하면 이해를 방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뭡니까? 조절만 있는 거예요. 감정 조절. 감정 조절로서 결국 무엇을, 세상 일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그죠? 내가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이런 노래 가사 아닙니까?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청춘은 끝이 났다. 내가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못 살겠다. 안 되겠다. 그죠? 그럼 뭘도 안 부르시는가 봐요. 용필이 했을 텐데.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 이제 자, 접대도라는 말을 한 다음에 A라는 사람을 만났다 칩시다.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A라는 사람한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서로 뭐가 됐어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이해가 되고 나니까 뭐예요? 참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오해 아니면 나는 용서한다, 참는다, 내가 참아야지. 이런 어떤 막 가지고 감정적으로 복잡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는 알고 모르겠다, 어지럽다, 머리 아프다, 고마해. 그런 이야기까지 넘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해를 잘하는 것이 인생을 우리가 잘 꿰뚫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뭐냐? 바로 역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타고날 때나 이미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뭔가 왜곡된 모양이 있다. 첫째, 타고날 때 모양이 있다 이거죠.
저게 뭐냐? 우리가 우유를 살 때 뭘 확인해요? 예, 우유를 살 때 날짜 확인하죠, 그죠? 왜 확인해요? 상했나 안 상했나, 그죠? 그럼 왜 상할까요, 우유는? 예, 그래서 시간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태어난 시기, 그죠? 이것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제품이 보면 뭐가 쓰였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죠? 메이드 인 코리아, 그죠? 누가 만들었다? 어디서 만들었다? 이렇게 어디, 언제. 자, 이런 것이 무엇을 제한한다고요? 그 상품의 가치나 존재를 많이 제한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주팔단이라는 건 뭐냐? 메이드 인 1972, 그죠? 7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문자 하는데 좀 졸기 시작했거든요. 문자 나오면 하여튼 졸 준비하고. 그럼 1972년 뭐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뭔가 시간적인 환경이죠, 그죠? 그게 그 시간적인 환경을 이제 여러 가지 문자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봄에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운동, 기운 이런 것은 뭐예요? 봄에 쑥이 나요, 밤이 열어요. 쑥이 나죠, 그죠? 콩지 연맥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콩지 보고 봄에 밤 좀 따오느라 하면, 그죠? 어느 산을 다 드시겠죠, 그죠? 자, 그때 밤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요구를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언제 구했기 때문에, 봄에 구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얻기 어렵더라, 이거죠. 팥쥐한테는 쑥을 캐오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가을에 가서 마찬가지로.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콩지 연맥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쑥 좀 캐오느라 하면 되죠, 그죠? 내가 뭐 잘못했노?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없다, 이래요. 자, 이렇게 계절이라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태어날 때 기본적인 환경, 조건에 많이 개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미 뭐냐면 타고날 때의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경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죠? 습관적으로 묻는 것도 뭐예요? 니 무슨 띠고 하는 거죠? 그죠? 조사님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니가 무슨 띠냐 물어봐야지. 그러면 내하고 몇 살 차이네. 언니 할까? 하여튼 어디서 써먹고 내는 거예요. 역학의 원리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진 것이 올드잖아요. 그죠? 빨리 만들어졌다는 게 내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났다면, 그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간관계도 형성되죠, 그죠? 자, 그래서 타고날 때의 모양이나 환경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천지 만물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태어날 때의 모양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그러면 그 꽃이 폈다. 자, 여름이 돼서 꽃이 폈다. 이 꽃이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살아요? 져요? 나팔꽃처럼 짧은 사랑, 그죠? 피었다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죠, 그죠?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자, 그래서 타고날 때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시시각각 변하죠, 그죠?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이제 항상 천지 만물에, 이 세상 모든 것에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도 뭐냐면 어제 반찬 떠올리면 매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어제 입은 옷 오늘 또 입고 나오면 사실은 매너가 갓댐이죠. 그래서 뭐라도 바꿔야 돼요, 그죠? 한 개라도 바꾸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천지 만물이 그렇게 변하니까, 그죠? 어제 무성했던 그 풀도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 이번 그 가을 단풍놀이 가보셨습니까? 단풍놀이 안 가도 여기서 창만 열면 보이죠, 그죠? 저 단풍이 언제예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푸렸다, 노랬다, 어떤 색깔이었죠? 푸른 색깔이었죠, 그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시각각 계절 다 만물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만물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았다가 미웠다가 또 미웠다가 좋았다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완배해요 안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때는 내가 왜 이제 니를 만났을까 이러면서 이 밤을 불사르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해. 막 너를 위해 죽어도 좋아.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더 미친놈 아니 사실. 아니 내가 아플 때 네가 아플 때 왜 더 아프냐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둘이서 너무너무 뭐예요 좋아하다가 뒤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왜 너를 만났을까 이러면서 진정도 몰랐다.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왜 내가 사랑에 그렇게 좀 점잖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없네, 지금은 카고 없네. 뭐라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자, 지금은 그렇고 옛날은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과 지금은 뭐예요? 인간관계야. 인간관계도. 그래서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뭐라고요? 항상 열어놓고 사는 것이 결국 이제 역학적인 어떤 그 생각을 잘 가지고 삶 속에 이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월을 많이 두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이미 터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터득이 되어 있어서 오늘 아니면 내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일 되지 않는다면 모레라도 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기다려줘 한다는 거죠. 기다려줘 한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 바뀐다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면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다림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다림의 인내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그런 어떤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인간사회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이 뭐 대단한 어떤 운을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이 인생이 만들어진 운명의 첫 번째 법칙. 첫 번째가 뭐냐면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사고 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뭔가를 얻겠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자기 삶을마저도 수시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자연의 운동은 뭐냐? 절대로 공짜 없다. 하늘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돕는 놈만 돕는다. 이게 중요해요. 만자라는 거예요. 만.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얘기할 때 천지 만물이 나를 돕는 것이다. 그런데 뭐냐? 그런 어떤 우리가 공짜 없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 이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타고날 때의 모양에 의하여 그 다음에 시간적인 환경에 의하여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늦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꿈은 어떻게 해요? 꿈은 이루어지는데 뭐가요? 시간이 흘러서 환경이 부여되었을 때 그죠?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국화옆에서 시가 어떻게 시작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 다음 뭐예요? 봄부터. 그러니까 봄부터 소쩍새가 어떻게 했다고 온갖 지랄병을 해야 가을에 뭐가 핀다고요? 봄새 국화가 핀다 이거예요. 국화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인생이란 기다림이구나. 첫 번째 뭐냐? 꿈이 있어야 된다. 꿈 없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미래는 오늘하고 다 있는 것인데 오늘이 쌓여 있어 내일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일의 모양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가야 할 길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 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언어적인 습관 속에서도 잘 드러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면 마음을 과거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현재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 미래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대체로 뭐냐면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내가 자라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될 테야 뭐가 될 테야. 전부 다 어디 가면 애들은 그런 애들이 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나는 될 테야, 나는 될 테야. 되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의 기운이 뭐예요? 미래에 많이 실려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비유를 이해를 위해서 든다면 이 귀신이 노는 거 똑같다. 이 귀신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고스톱 칠 때 어떻게 해요? 딱딱 올라오는 거 딱딱 치는 사람 뭐라 해요? 귀신면도라죠, 그죠? 이 귀신면도가 뭐냐? 항상 뭐예요? 미래 귀신. 그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다, 귀신. 이야, 얼마나 귀신처럼 알더라. 그래서 항상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귀신이고, 이를 돕기 제가 또 문자랑 비유를 할게요. 과거에 산 사람은 이말 때문에 옛날에는 왕년에는 옛날이야, 그죠? 그래, 옛날에 내가 뭐를 했는데 첫 마디가 옛날에는 우리가 뭐 마트에 지금 새로 뭐가 저 시설이 쫙 갖춰져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옛날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방향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이 많이 간섭하냐? 제가 예를 들면 문자 쓰겠습니다. 구신이다, 구신. 어이구, 구신아. 구신은 누를 붙어가지고 막 말라고 하기는 말라고 하는데 그냥 이대로 입작하고 그지?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입만 때문에 옛날에 소리하는 사람하고 많이 사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눈이 하나 없어져 버리고 애구가 되는 애구가 원금이 구분이 안 된다 했겠네요. 뭔 이야기인지 가까운 이야기인지 이미 지나가버린 거잖아요. 그 과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와의 연결선상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긴 한데 과거는 자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절대 부동산과 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부동산이 옛날에 저 부동산이 10억을 했는데 지금 5억밖에 안 준다. 그럼 5억이라 그게 5억짜리 부동산이 되네. 그죠? 과거에 옛날에 논이고 밭이었다 이거를 여기에. 그러나 지금 아파트를 지어가 평당 500만 원, 1000만 원 되면 지금 가격이 그 가격이다. 마찬가지로 여인의 과거도 물으면 안 되죠, 그죠? 매일 아주 없는 사람이 여인의 과거. 아무튼 이 과거의 무엇이 추억으로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세월은 구신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귀면 눈이 없어지니까 조심하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귀신도 아니고 구신도 아니고 이게 딱 드라마예요. TV 화면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옛날 이야기가 막 그래 맞아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에 이랬어요 맞다 그때 참 좋았다 앞으로 말고 그래 앞으로 우리가 잘 돼야 될 텐데 뭐죠 이게 TV 화면에서 즐겁죠 드라마에서 막 좋은 화면이 나면 같이 하다가 시트콤 화면이 그럼 드라마에가 눈물 나면 자꾸 화면 따라서 막 그대로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과거도 별로 없고 미래도 별로 없고 현재만 있는 사람들인데 비루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등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신이냐 구신이냐 나는 구신 기운이 많으냐 귀신 기운이 많으냐 등시처럼 살고 있느냐 이거를 잘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시면 그래 맞아 나는 항상 뭐냐면 앞으로 내일은 뭐 할 건데 전화 타고 나가 뭐 내일 뭐 할 거고 이거부터 하는 사람은 사귀라니까요. 어제는 잘 들어갔나 어제 그 사람은 어떻더노 일은 잘 되더나 그 사람 자꾸 만나면 눈이 없어진다. 요새는 한 경기라서 IMF보다 더한 경기라서 이렇게 요새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등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많이 만나면 눈이 또 하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만나는 사람 따라서 잘못하면 장님돼요. 장님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냐?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항상 앞으로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 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인데 그것이 그러면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봄이 지나가고 나니 무엇이 오더라. 봄이 지나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나니 무엇이 오더라.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나니 겨울이 있다. 야, 이게 뭔가 네 마디, 그죠? 네 마디로 뭔가 순환을 하는 것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에도 그걸 잘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공부를 다 한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수십 년 역학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인생이란 뭐라고요? 날 때부터 조금 억울하지만 날 때부터 지 모양과 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어린 놈이 공부하는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도로 앉아가지고 연필 붙들고 공부하지 말은 하루 저도 안 했는데도 공부 차분한 애들도 있고 공부해라 이 녀석아 하면 알았어요. 앉아있으면서 연필 그려가지고 그림이나 그리고 이래가지고 공부 다 했다 하면서 냉장고 문 착 열고 그죠? 그게 왜 다를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아빠 같은 엄마한테서 난 자식인데 왜 다를까? 물론 그걸 유전학적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역학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만들어진 계절이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계절, 시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봄에 많이 만들어진 것은 뭐예요? 풀을 닮았을 것이고, 그죠? 봄은 뭐예요? 영어로 그렇게 스프링처럼 뭐가 자꾸 튕겨져 올라가는 놈께 봄에는 놈은 좀 시끄럽겠다, 안 시끄럽겠다. 설치겠다, 안 설치겠다. 그죠? 자동으로 이해되죠? 역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놈은 더운 열기 속에 만들어졌으니 성질이 급하겠다, 안 급하겠다. 여기 계신 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에 태어난 놈이니까. 그 더운 기온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의 호흡의 길이가 그게 일종의 그 휴대폰 번호처럼 그 사람의 고유의 진동수처럼 작용해요. 그래서 그 호흡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단촉, 짧거든요. 땡치리가 어떻게 하면 숨을 쉬더라. 개가하게 그게 뭐냐면 더운 기운의 초립이 이게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뭐냐면 폐에서 폐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다 안 급하다. 그런 호흡이 습성적으로 만들어지면은 그 성격적으로 급한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는 어떻게 숨을 들으세요. 이러세요. 이러세요. 숨 마시게 되죠. 그죠? 그렇게 가을의 그 호흡과 여름의 호흡이 다르고 봄의 호흡과 겨울의 호흡이 다르더라. 이 호흡의 왜곡이 무엇을 만들고 타고날 때에 부여된 인자로 인해서 신체의 발달 요소, 그 다음에 행동적인 습성 요소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모습이 또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땡치리도 계속 숨을 쉬니까 밤에는 좀 천천히 쉬어요. 밤 되면 좀 천천히, 여름에도 천천히 쉬죠.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또 호흡의 숫자가 변하고 길이가 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초조한 마음이나 긴장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숨을 어떻게 해요?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면 그래서 뭔가 호흡이 왜곡된 걸 조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숨이에요, 숨. 그게 숨이 뭐가 있다? 결이 있다, 결. 그게 숨결이에요. 숨도 나무 이렇게 대패질을 해보면 매끈하게 잘 만들어진 게 있고 또 뭐예요? 거칠거칠한 것들 그렇죠? 이게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욕심을 한번 탁 먹으면 그 욕심을 마음대로 숨을 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숨을 내가 훔쳐야 되겠다 했다. 어떻게 돼요? 마음 숨이 졸인다 안 졸인다? 숨을 벌렁벌렁 쉬면서 훔쳐요. 하나의 졸이네.
그 다음에 뭐 남자가 멋진 여자를 탁 봤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숨이 가늘어져요.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상시 숨이 돼요. 뭔가 숨이 싹 가늘어지면서 그죠? 숨이 싹 가늘어지면서 뭔가 침이 꿀떡 넘어가죠. 자, 이게 숨의 왜곡. 그래서 이 숨의 왜곡이 무엇을요? 신체와 습성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로 어떻게 해요? 인생이 나 다르고 너 다르고 서방 다르고 아이 1, 2, 3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천지 만물이 높고 낮음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높고 낮음이 그대로 영원한 것이다. 뒤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뒤바뀌는. 이렇게 구름이 있고, 뭐, 하늘에 구름이 있고, 땅에 무엇이 있고, 강물이 있다, 이거죠. 자, 강물과 구름은 재료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그런데 그 구름을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쉽게 끌어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리죠. 강물을 쉽게 퍼올려요, 못 올려요? 그러니까 강물부가 구름 만들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나, 구름은 어떻게 돼요? 세월 가서 구름이 먹구름 되고 결국 비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강물은 어디로 가요? 제3 한강변 밑에. 강물은 바다로 가죠, 그죠? 한강변 밑 지나고 결국 바다로 가잖아요. 그 바다에서 뭐가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고, 그죠? 자, 이렇게 천지 만물이 높고 낮음을 정해놓은 것 같으나 그 높고 낮음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름과 강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그것도 서로 끝없이 오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역학적인 사고라는 것이 뭐냐? 만물이 오고 가고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 나하고 의견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그죠? 그 없다는 걸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이는 나와 삶이 같다 다르다. 완벽하게 달라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막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아이들의 운명에 쉽게 개입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 운명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다면 아무도 뭐냐면은 그 로봇가 인간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물 주는 대로 자라고. 자, 그래서 이 아이하고 다른 것을 제가 그 타고난 별로서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우리 이용해 볼 수 있는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띠는 알고 계시죠, 그죠? 가짜 띠는 보통 이제 부나 모의 띠를 우리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자식의 띠를 생각해 놓자, 그죠? 자식의 띠. 자, 이 추나추동의 원리 있죠? 추나추동의 원리에서 이게 나오는 것인데, 추나추동인데, 자, 이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타고난 뭔가에 큰 환경을 제공하죠, 그죠? 그래서 이 봄이 형님이에요, 여름이 형님이에요? 봄이 형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을에 비하면 여름이 형님이죠, 그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형님한테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띠로서 우리가 이런 무리 지어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삼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삼재법에서 돼지, 토끼, 양이 이제 해묘미라고 하는 거죠. 한글로 써드려요? 한글 써드리는 게 좋겠죠, 그죠? 돼지, 토끼, 양. 돼지, 토끼, 양, 그죠? 돼지, 토끼, 양은 무엇에 속하고, 운동이 대체로 그 목에 속하고, 오행적으로 따졌을 때, 자, 이 계절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봄에 속하나요, 봄에.
그래서 돼지, 토끼, 양은 봄을 열었다가 거두어들였다가 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 돼지, 토끼, 양띠의 특성이에요. 일단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숭이, 쥐띠, 용띠. 원숭이, 쥐띠, 용띠가 있습니다. 자, 원자부터 짧은 말씀할게요. 원숭이, 쥐띠, 용띠. 원숭이, 쥐, 용이 있다 이거죠. 자, 이 원숭이, 쥐, 용이 만드는 운동이 봄에, 겨울에 속하고, 겨울에 속하고, 물에 오행적으로 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뱀, 닭, 소. 뱀, 닭, 소. 뱀, 닭, 소는 뭐냐면, 뱀, 닭, 소. 자, 그 다음에 범말개가 됩니다. 범말개, 이 노술. 자, 올해 삼재에 범말개가 걸려 있습니다. 범말개. 올해 삼재에 걸려 있는 분 있습니까? 삼재, 범말개띠가 올해 삼재에 해당합니다. 범말개가 올해 삼재를 만나면 자의, 타의, 주변 변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 환경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범말 개띠들이 지금 그대로 그 주변 환경으로 결국 변화할 상황이 생기는 것이 된다 보시면 돼요. 오행적으로 따지면은 뱀, 닭, 소가 어떻게 해요? 뱀, 닭, 소가 가을에 속하고 금에 속합니다. 가을. 자, 그 다음에 범말 개띠는 어디에요? 오행적으로 불에 속하고 여름에 속해요. 여름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도전해 주는데, 자, 이렇게 뭔가 글자가 하나 앞서 있다는 것이 춘하 추동이라는 글자가 앞서 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놈이 뭔가 기운이 좀 더 강하구나, 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앞에 있는 글자가 뭔가 강하다. 강하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의 수준 아시죠? 그 순서는 알고 있죠? 자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에 축, 그죠? 축 다음에 인 다음에 묘, 그죠? 묘 다음에 진, 이렇게 쭉 해서 위에 있는 글자가 쭉 요렇게 내려가게 됐죠, 그죠? 순서가, 그죠? 그러면 이것이 뭔가 앞에 앞서 있다는 것이 기운을 좀 더 가지고 있구나,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쥐보다 어디에요? 앞서 있죠. 그 다음에 쥐가 소보다 앞서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띠가 이렇게 앞서 있다는 것이 어떤 작용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 원리로 가만히 이제 함께 계산을 해봅시다. 자, 쥐한테, 쥐를 중심으로 봅시다. 쥐한테 돼지, 토끼, 양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쥐띠 부모가 또는 원숭이띠 부모가, 용띠 부모가 다 쥐보다 앞에 있어요. 자, 글자보다 하나씩 앞에 있어요. 원숭이 앞에 양, 그죠? 그 다음에 용 앞에 토끼, 그죠? 묘진이죠, 그죠? 미신, 해,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있는 것이 뭔가 위에 있는 것이 하나씩 앞서 있구나. 자, 그래서 이 원숭이, 쥐, 용한테 돼지, 토끼, 양의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은 나보다 잘난 놈이 태어난 것이다, 못한 놈이 태어난 것이다. 잘나거나 뭔가 내가 극복하기 힘든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해당되는 분 계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떻게 힘이 들겠다, 안 들겠다? 힘이 들겠죠, 그죠? 보통 이제 평민이면 돼지, 토끼, 양은 귀족을 낳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민집에서 귀족이 태어났으니 이 귀족 뭐라고 몰려? 내 나라 소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부모한테 엄마 돈, 입만 되면 돈 내놔라, 뭐 해내라, 이런 사람 있죠. 그렇게 뭔가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식이 보통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집에서는 안 태어났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뭐예요? 족보가 귀족에 속하니까
한마디로 한 끗발 위다 이거죠. 엄마 아빠보다. 한 끗발 위니까 당연히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뒷날에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성공을 많이 해요. 하는데 진정한 효자가 되진 않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면 우리가 재벌집에서 수재 의약금을 많이 내요, 안 내요? 재벌집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100원짜리 1000원짜리 내고 재벌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목돈을 내죠. 그러나 정말 내고 싶어서 내요, 할 수 없이 내요. 그 체면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심보다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긴 하는데 그것이 그 효심의 바탕을 둔 것은 아니므로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야 돼요. 저 아이가 우리 집의 귀족인데 어쩌다가 이 평민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급수 위죠, 그죠? 자, 그럼 부모가 뱀, 닭, 소면은 원숭이, 쥐, 용띠들이 귀족이구나. 자, 그 다음에 부모가 범말, 개면은 뱀, 닭, 소들이 귀족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개인적인, 자, 이제 이 돼지토끼양은 뭐냐면 도로 이게 범말, 개가 돼요. 여기 이 위에는 도로 순환하니까 여기에 다시 인, 술, 말, 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말개가 한족보 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귀족이 났다. 근데 이제 그걸 막 서로 이제 내가 운이 아주 안 좋을 때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애를 먹이느냐 하면 아주 힘든 질병 같은 걸 걸려서라도 그 고생을 시키게 돼요, 부모를. 힘든 질병 이런 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감당해봐라 하면서 이 병은 못난 수지롱 이렇게 부모가 감당 못하게 탁 만드는 거죠, 항상. 그래서 내도록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세월을 보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숭이, 쥐, 용의 돼지, 토끼, 양, 이제 한 급수비라는 거 봤었죠, 그죠? 자, 그럼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 쥐, 용이, 그럼 같이 원숭이, 쥐, 용을 낳았다. 원숭이, 쥐, 용을 낳았다면, 그럼 급수가 같죠, 그죠? 평민집에 평민이 왔고, 귀족집에 귀족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가 같으니, 뭘 요구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족보가 같은데 대접 좀 해라. 엄마 말이 다 맞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가 조금 끝발이 높고 그죠? 자식이 한 끝발 낮아야 좋은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까 그 한 끝발 위보다는 덜 하지만 항상 뭐냐면 엄마하고 부모하고 말로 먹는 거 있죠. 제발 존댓말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나 엄마야 되게 뭐야 바로 이런 작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족보가 같아서 그래요. 족보가 같아서. 그래서 대체로 그 많이 그 보태줘야 되고 대접도 해줘야 되고 또 찢고 뽑고 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궤도 수정이라는 데도 들어오는데 먼데 갔다가 돌아오고 유학을 갔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서울을 갔다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궤도 수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인정머리는 지켜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족보가 같으니까 내 마음 알지? 자, 그래서 이제 비교적 그래도 이 인정머리 최고 별이 붙으면은 이렇게 밉지가 않다니까요. 죽어도 이렇게 안 밉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쥐, 용이 뭘요? 뱀, 닭, 소를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자기보다 끝발이 낮은 자식이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귀족집에 평민 낳았으니까 이러면 무슨 머슴처럼 키워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야, 니는 주는 대로 처먹. 이러면 분말 없이 먹는 아이도 있잖아요. 용돈 주면은 괜찮아요 하는 애. 필요 없어요 하면서 어제 준 것도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거의 뭐 그 길동이 수준으로 고자질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게 뭐냐? 이 원숭이, 쥐, 용이 뱀, 닭, 소를 보통 이제 부모 띠가 어긋날 때 있죠. 그러면은 아빠는 원숭이, 쥐, 용이고 엄마가 범말, 개면은 뭔가 끝발이 좀 서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아빠하고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엄마하고 관계는 그런 식으로 돼요. 아빠 말은 잘 듣는데 이게 이제 뒤집히면 그죠? 엄마한테는 그 족보가 없으면은 엄마 보고는 뒤집히면 맨날 해내락 하고 그죠? 부려먹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뱀닥소가 뭐가요? 바로 한급발 아래로서 가장 키우기 수월한 자식인데, 보통 이제 능력 면에서 좀 부모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잘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 능력 면에서 조금 부족해서 부모가 조금 그것을 더 거들어줘가지고 그 능력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이렇게 꽃으로 치면은 꽃잎이 5개인데 4개는 자기 스스로 피우고 하나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부모 도움에 의하여 무엇이에 이제 자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된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치닥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정한 효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띠가 바로 한 칸 밑에 있는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렇게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진정한 효심이라든지 치닥거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자식들이 이러하다 이거죠. 잘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뭐냐면 한급발 위들을 원래 밟아야 돼요. 왜냐면 뒷날에 지가 출세해도 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뭐 훌륭한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뱀닥소 한 칸 밑에죠. 그럼 뱀닥소 때는 범말게 돼야 될 것이고 한 칸 밑. 자, 그 다음에 2칸 떨어진 게 있습니다. 2칸 떨어진 거. 자, 원숭이 주의용이 볼 때 범말개띠고, 또 범말개띠 부모가 볼 때 2칸 떨어진 거 있죠? 원숭이 주의용. 자, 그 다음 뱀닥소를 볼 때는 2칸 떨어진 게 어디에요? 돼지 토끼 양이죠. 저희 천재방송입니다, 거의. 2칸 떨어진 거 봐서 바로바로 하겠어요. 자, 돼지 토끼 양하고 뱀닥소, 그 다음에 원숭이 주의용과 범말개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 가장 뭐냐면, 왕과 평민이 만났다 이거죠. 왕과 평민. 또 내가 왕이라면 지가 평민이다 이거죠. 니는 어째 그래 닮은 구석이 없느냐. 그 다음에 뭘 하러 가냐면 오늘은 등산 갈까요? 하면은 바다 가면 안 되느냐. 이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요 경우에는 왕과 평민의 만남이기 때문에 막 찌그러지라. 이거 3마디 나오면 날아갑니다. 이게 인생관이 원천적으로 다르다. 원천적으로 다르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꿈이 다르다. 그래서 뭐냐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주도할 때 반대편에 이제 이게 원숭이주의용이 주도를 할 때 범말개띠가 활동성이 많이 둔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족 관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같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 중에 원숭이주의용이 잘 나가고 있다.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범말개띠는 오히려 병중이거나 백수거나 이런데, 자, 이걸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범말개띠가 멀리 떨어져 나갈 때. 근데 이제 부모 자식일 때는 뭐냐면 어려서 활동이 없잖아요. 그죠? 어려서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면 앞에 상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시시각각 무엇은 온다? 인생관 차이는 계속 온다. 크면 클수록 더 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자극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보통 객지로 떨어지면서 보통 출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생과는 많이 다르지만 객지로 나가고, 왜냐하면 이 부딪히면서 큰 자식들이 객지로 나가서 크게 번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띠 자식들을 저 아이는 원래 다르다. 원래 나와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길이 다르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방법을 일일이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전제를 해야 돼요. 이게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되더래요. 오늘 아무도 교육적인 일이라서 아이들하고 잠시만 자, 부부관계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거의 뭐 이 눈치만 조금 빠르면 거의 천재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뭐 한 칸 앞설 칸 이런 거 보면요. 안 어렵죠? 이렇게 쥐소 양말 쫙 써놓고 이렇게 무리를 묶어보라는 거예요. 네 칸 이렇게 자축인묘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째 이게 있구나. 그 다음에 사오미신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째, 그죠? 다시 이렇게 술해자 이렇게 해서 5칸, 자기를 포함해서 5칸째 보면은 되고, 자기를 포함시키게 되면 4칸이죠.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이 4마디 떨어진 것 길이는
그룹을 지어서 하는데, 이게 똑같이 삼재에 쓴다 했죠, 그죠? 그 삼재에 쓰는데, 이 글자들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그 삶의 어떤 방식이나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사한 운동성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앞에 있는 놈이 조금 더 강력한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돼지띠 남자하고 쥐띠 여자하고 만났다 칩시다. 자, 이럴 때에 돼지가 누가요? 자, 쥐가 귀족이라면 돼지는 뭐라고요? 왕족이래요, 왕족. 그죠? 그러니까 귀족으로 시집을 왔는데 나도 귀족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더 대단한 놈을 만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떠받들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할 수 없이 대접을 해줘야 되고,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 진다, 이긴다. 결국 져요.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 언젠가는 이것을 엎어버리지만 끝을 내리라. 후회하지만 떠난 뒤에는. 근데 돼지 입장이 뭐냐면 지랄하고 있네. 많이 해봐라. 이게 뭐냐면 뭔가 한 칸 앞서 있더니 기가 뭔가 더 뭐냐면 앞서 있다.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게 좋다 이거죠. 대체로 이제 남자가 조금 앞서 있는 것은 그래도 뭐 여자가 이렇게 기댈 만한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원숭이, 쥐, 용이 원숭이, 쥐, 용 같은 그룹이다. 돼지, 토끼랑 이런 경우가 대체로 찢고 뽑고해서 제일 그래도 화해할 수 있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은 우리는 같이 백민이야. 그렇게 뭔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무엇을 해? 조화력을 가지고 있는 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2년이 오래 가는데 보통 이 나이 터울이 몇 살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4살 터울. 보통 그 4살 터울이 흔히 궁합을 또 잘 안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띠에 의한 조화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무리를 우리가 해봤고, 그러니까 자, 플러스 남자, 여자 해놓고, 자, 여자 기준으로 남자가 플러스 한 칸, 그죠? 한 칸일 때는 피곤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라는 것은 같은 무리다, 그죠? 무난,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칸이에요, 마이너스 한 칸. 자, 한 칸 밑에 돼지, 토끼, 양떼로 보면 원숭이, 지용이 될 것이고, 원숭이, 지용으로 본다면 뱀다, 소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용띠 여인이 뱀띠 서방을 만났다. 자, 이럴 때 보통 이제 뭐예요? 누가 기가 강해요? 용이 기군이 앞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뱀이 한만 춤을 춰도, 용에게 감동을 준다, 못 준다. 그러나 참 안타깝죠, 그죠? 마음이. 그래서 뭐냐면, 이 경우가 보통 이제, 플러스 1은 잘나서 정말이지만, 뭡니까? 거꾸로 용이 뱀이면 막 내가 데리고 살지, 오히려. 데리고 살지. 오히려 내가 막,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마 오히려 앞서가지고 당신은 막 내 한 대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뱀띠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하더라도 사랑이 채워진다면 애정이 아쉽고, 애정이 채워진다면 사랑이 아쉽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쉬운 것이 계속 따라다니다 이거죠. 그러므로서 부부 사이에 세월이 쭉 가면 20년 살고 뭐라는 사람입니까? 20년 살고도 나서 난 뒤에도 나는 너를 만난 걸 정말 후회한다. 결국 뭐냐면 뭔가 감동을 다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밑에 뭐요 뱀다 소로서도 너 최선을 다하는 거 아는 게 뭐 있노 이거래요. 그렇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뭔가 여인이 주도를 해줘야 되고 함으로써 결국 정신적으로 결국 오히려 여자가 앞장서고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경우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장사나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할 때 남편이 주도를 하면은 오히려
남편이 주도를 하면 오히려 그 업의 번영이라든지 이런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잘 발생하는 환경이 짜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상 명의를 누가 앞으로 해요? 여자 앞으로 해요. 여자 앞으로. 여자 앞으로 하고 또 부인이 어쨌든 좀 가담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자식이 보통 중간에 이제 잘 가족 관계를 잘 맺어주는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보통 부부관계가 가정이 쭉 영위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칸 떨어지는 것이, 두 칸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예. 자, 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인사 때문에, 한 사람이 활동력이 강할 때는, 한 사람의 활동이 확 약화되어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살림만 살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예, 살림만 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둘 다 나서서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뭐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꾸 시소 운세를 만드는 거죠. 시소 아시죠? 예, 그 시소 운세가 돼버려가지고, 한 사람이 잘 나가고 있으면 한 사람이 시들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가장 원만한 경우가 뭐냐면, 직업이나 일로 인하여 어디로 먼 곳에 좀 떨어져 지내는 생활 환경. 그렇게 10년 중에 한 2, 3년은 또 주말 부부의 환경 이런 걸 가짐으로써 둘 다 원만하게 보통 그 번창이 되고 동거해서 오랫동안 지내면 인생관 차이라든지 또 운세 번영의 차이가 와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오랫동안 붙어있으면 피곤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자,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요런 두 칸 떨어진 경우에는 뭐 조건부 이런 것도 많아요. 인간은 돈만 가없나 사랑은 필요 없다 하면서 보통 타협을 한 집 살면 둘 중에 하나만 내놔라. 그 다음에 그냥 사랑만 내놔라. 당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의 그 어떤 환경이 짜지는 것이 바로 이 두 칸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니까 우리가 보통 가족 관계를 만들 때도 어느 정도 이런 어떤 환경을 참작해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 많은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짜보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어려울 게 없죠.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축이면 쭉서 그렇고 요 표 하나만 해도 요 표는 대부분 다 절에서 나눠준 달력인데 보면 예. 그렇죠, 마찬가지죠. 똑같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밑으로 보든 위로 보든 둘 다는 뭐냐면 네가 왕족이면 내가 평민되고 내가 왕족되면 네가 평민해라. 예. 이런 어떤 관계로 감으로써 서로가 뭔가 그 같은 환경 공간 속에서는 주도를 하려고 하죠. 예. 그럼 그럴 때는 뭐냐면 이게 계속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런 두 칸 떨어진 환경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인생과 차이 참 많이 나요. 조직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조직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경우에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그 백줄이 되어줄 때, 이럴 때에는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해결 못하는 것을 좀 중간에 해결시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의 인간관계는 무방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침을 도모하게 되면 계속 이제 갈등 양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원리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은 자아가 내보다 5살이 많지. 그래가지고 뒤를 딱 세보면 그죠? 내가 뱀인데 5살 위에면 어떻게 돼요? 쥐띠가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 뭔가 좀 내보다 센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도를 하기보다 살 붙어가지고 득보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실제로 인간관계 면에서도 보통 시비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쥐띠와 뱀띠의 시비가 벌어지면 누가 이기겠다? 네, 그렇죠. 이건 거의 천재 수업이다. 잠깐 저 테이프 교습하고 가겠습니다.